1883년 4월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다. 침대 옆 가스등이 노란 불빛을 일렁이며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를 그려내고 있었다. 거실에는 이미 옷을 갖춰 입은 셜록 홈즈가 안락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창밖에 자욱한 안개를 응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계단을 오르는 다급하고도 떨리는 발소리가 정적을 깼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여인은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도망쳐 나온 듯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에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극한의 공포가 짙게 깔려 있었다. 홈즈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나지막하고 고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부인 너무 떨지 마시게나. 자네 소매에 묻은 진흙 자국과 왼손에 든 마차표를 보니 시골에서 첫 기차를 타고 급히 달려온 모양이군. 이제 부인을 그토록 공포에 질리게 만든 그 얼룩진 끈에 대해 말해보게. 여인은 홈즈의 날카로운 관찰에 숨을 들이켜며 언니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년 전 밀실에서 기괴한 비명과 함께 숨을 거둔 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 그 죽음의 공포가 이제 여동생인 그녀의 침실 문 앞까지 도달해 있었다. 홈즈는 매캐한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2년 동안 봉인되었던 비극의 실체를 향해 그의 눈빛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거실의 시계가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우며 규칙적으로 똑딱거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안개는 가스등 불빛을 집어삼킬 듯이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홈즈는 가느다란 손가락을 맞대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의뢰인의 입술만을 응시했다. 헬렌 스토너 양은 차가운 찻잔을 쥔 손을 떨며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홈즈 선생님, 저희 가문은 한때 서리주에서 가장 유서 깊고 부유한 로일로트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거듭하며 도박과 방탕한 생활로 재산은 바닥이 났고 남은 것이라고는 스토크 모런의 낡은 저택뿐이었죠. 제 의부사버지이신 그림집이 로일로트 박사는 인도에서 의술을 펼치며 가문을 다시 세우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인을 때려 죽이는 사건을 일으키고 감옥에 다녀오신 뒤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홈즈는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문 채 아무런 대답 없이 연기만을 내뿜었다. 매캐한 담배 향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왓슨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세밀하게 기록해 나갔다. 영국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이웃들과 소통하기는커녕 사나운 짐승처럼 돌변하셨습니다. 인도에서 가져온 치명적인 표범과 개비원숭이를 정원에 풀어두고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셨죠. 유일한 혈육이었던 저와 언니 줄리아는 그 거대한 저택에서 죄인처럼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2년 전 언니의 결혼을 불과 2주 앞둔 어느 폭풍 우 치던 밤이었습니다. 헬렌의 눈동자가 그날의 공포를 떠올린 듯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상복 소매를 꽉 움켜쥐자 낡은 옷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저택의 구조상 밤이 되면 복도의 모든 문은 안에서 단단히 잠깁니다. 어느 누구도 밖에서 방으로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밀실이었죠. 창문에는 튼튼한 덧문이 내려져 있었고 바깥에는 비바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언니의 방에서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온 것인요. 계속하게나 스토너 양, 그 비명이 들리기 직전에 혹시 기괴한 소리를 듣지는 못했나? 맞습니다. 선생님, 언니가 죽기 며칠 전부터 밤마다 희미한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낮고 가늘게 들리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 말입니다. 그날 밤 제가 방에서 뛰쳐나갔을 때 언니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무릎을 꿇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죠. 헬렌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말을 멈췄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베이커가의 거실을 울렸다. 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 팔을 붙잡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헬렌, 그건 얼룩진 끈이었어. 그 얼룩진 끈. 그것이 언니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경찰과 의사가 달려왔지만 언니의 몸 어디에서도 외상이나 독극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완벽한 밀실에서 언니는 그렇게 공포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홈즈는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사건의 핵심을 관통하는 차가운 지성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파이프의 재를 탁탁 털어내고는 아주 낮고 무심한 어조로 물었다.
얼룩진 끈이라 자네 언니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이제 자네 역시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생겼다고 했나? 그리고 로일로트 박사가 최근 자네의 방을 옮기라고 명령했다는 것도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택 수리를 핑계로 이틀 전부터 제가 언니가 죽었던 바로 그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저는 들었습니다. 2년 전 언니가 말했던 그 기괴하고 가느다란 휘파람 소리를요. 헬렌 스토너 양이 떨리는 몸을 이끌고 방을 나선 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계단 아래서부터 거친 구두 소리가 마치 성난 짐승의 발걸음처럼 울려 퍼졌다. 방문이 거칠게 젖혀지며 한 사내가 거실 한복판으로 들이닥쳤다. 거대한 체구는 문틀을 꽉 채울 정도였고 사냥용 채찍을 움켜쥔 그의 손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인도에서 그을린 듯 가뭇했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타오르는 듯한 흉포한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늙은 사자처럼 코를 씩씩거리며 홈즈를 노려보았다. 내 의붓딸이 여기 왔다는 걸 다 알고 왔다. 이 사기꾼 같은 탐정놈아, 나를 속일 생각은 마라. 나는 스토크 모런의 그림즙이 로일로트 박사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놈들은 죄다 뼈를 추리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홈즈는 안락의자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않은 채 아주 무심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흥미로운 곤충을 관찰하는 학자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홈즈는 길게 연기를 내뿜으며 아주 나른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박사님, 오는 길에 날씨가 참 좋았지 않았나? 자네 목소리를 들으니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집 앵무새가 생각나는군. 그런데 그 사냥용 채찍은 장식인가 아니면 휘두를 곳이라도 찾으러 오신 건가? 이 건방진 자식. 내 놈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다 안다. 나는 인도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도 살아남은 놈이다.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박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홈즈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쇠로 된 부중불을 쑤시는 부중을 집어들었다. 그는 거대한 소나기 힘만으로 두꺼운 쇠막대기를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구부려 놓았다. 찌그러진 쇠막대기를 바닥에 팽개친 그는 홈즈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는 짐승 같은 숨결을 내뱉었다. 똑똑히 봐라. 내 소나기에 걸리면 내 놈 목뼈도 이렇게 될 줄 알아라. 내 일에 간섭하지 마라. 셜록 홈즈,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스토크 모런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박사가 문이 부서져라 닫고 사라지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하지만 홈즈는 오히려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며 구부러진 쇠막대기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는 마치 가벼운 농담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왓슨을 향해 가볍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이복의 왓슨, 저 친구 아주 열정적인 성격이군. 내 소나기 힘이 저 친구보다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지 못해 아쉽네만. 방금 그 협박을 들으니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해졌다는 확신이 드네. 박사가 저토록 필사적으로 방해하려는 걸 보니 그 저택 깊숙한 곳에 아주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모양이야. 홈즈는 구부러진 쇠막대기를 다시 힘껏 잡아당겨 원래의 일직선 모양으로 펴놓았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펴지는 소리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렸다. 그의 눈빛은 이제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왓슨, 자네 권총을 챙기게나. 오늘 밤 우리는 스토크 모론으로 가서 그 얼룩진 끈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야겠네. 죽음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그 방에서 말이야. 그날 오후 우리는 런던의 뿌연 연기를 뒤로하고 서리주의 스토크 모런으로 향했다. 오래된 저택은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듯 음산한 기운을 내뿜으며 숲 한복판에 서 있었다. 벽을 타고 올라간 담쟁이 덩굴은 마치 저택을 올가매는 거대한 뱀처럼 보였고 무너져 내린 지붕 사이로 스미는 바람 소리는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다. 로일로트 박사가 인근 부락으로 외출한 사이 우리는 헬렌 스토너 양의 안내를 받아 그녀가 머무는 침실로 은밀히 잠입했다. 그곳은 2년 전 그녀의 언니 줄리아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던 바로 그 방이었다. 홈즈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돋보기를 꺼내 들고 바닥과 벽면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왓슨, 이 방은 참으로 기묘한 구석이 많네. 자네 여기 침대 근처를 좀 보게나. 보통 침대는 방 한가운데 있거나 창가에 두기 마련이지. 그런데 이 침대는 바닥에 나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마치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 말이야. 홈즈는 침대 머리맡 위에 걸린 낡은 벨줄을 손가락으로 튕겨보았다.
하인을 부를 때 쓰는 평범한 줄이었지만 어딘가 이질적이었다. 줄은 벽면의 화려한 장식 뒤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홈즈는 그 끝을 추적하며 천장 부근의 환기구로 시선을 옮겼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 벨줄일세. 보통 하인을 부르는 줄은 하인의 방과 연결되어야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이 줄은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저 환기구 옆에 박힌 고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뿐이지. 게다가 저 환기구를 보게. 보통은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통하도록 밖으로 나 있어야 하는데 저건 옆방인 박사의 침실과 연결되어 있군. 홈즈는 의자를 딛고 올라가 환기구 틈새를 유심히 살폈다. 그의 코끝에 매캐한 냄새가 스쳤다. 그것은 가스등의 기름 냄새도 평범한 먼지 냄새도 아니었다. 동물의 분뇨 냄새와 눅눅한 가죽 냄새가 뒤섞인 불쾌한 악취였다. 왓슨, 저 환기구는 공기를 소통시키기 위해 만든 게 아니야.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옆방에서 이 방으로 은밀하게 건너오게 하기 위해 설계된 통로지. 그리고 이 벨줄은 그것이 침대 위로 정확히 내려오게 만드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걸세. 침대를 바닥에 고정한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어. 타깃이 되는 사람이 잠드는 위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고정해 두어야 했으니까. 창밖으로 해가 지며 저택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정원 어딘가에서 박사가 기르는 표범의 울음소리가 기괴하게 들려왔다. 헬렌 스토너의 안색은 이미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홈즈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스토너 양, 오늘 밤은 아주 위험할 걸세. 박사가 잠들었다고 판단되면 창가에 신호를 주게나. 우리는 근처 여관에서 대기하다가 자네가 방을 비운 사이 이곳으로 들어올 것이네. 그리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 얼룩진 끈이 내려오길 기다릴 걸세. 홈즈는 박사의 침실로 넘어가 그의 방도 살폈다. 방 한 구석에는 커다란 철제 금고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우유 접시가 놓여 있었다. 박사는 고양이를 기르지 않았다. 홈즈는 금고 근처에서 발견한 가죽 채찍 끝에 달린 작은 고리를 보며 입가를 싸늘하게 뒤틀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본 듯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스토크 모런 저택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가 새벽 3시를 알렸지만 안개에 짓눌린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다. 홈즈와 나는 헬렌 스토너의 방으로 숨어들어 숨죽인 채 어둠 속에 몸을 맡겼다. 우리는 가스등을 끄고 홈즈의 등불 하나에만 의지한 채 침대 옆에서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미동도 없이 대기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로일로트 박사의 낮고 고른 숨소리조차 끊긴 고요한 정적의 시간이었다. 그때였다. 천장 부근의 환기구 쪽에서 아주 희미하고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람 소리 같기도 했고 무언가 눅눅한 가죽이 비벼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왓슨, 자네도 들리는가? 성냥을 켤 준비를 하게. 내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여선 안 되네. 나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울릴 만큼 크게 들려왔다. 바로 그때 환기구 구멍에서 무언가 길쭉하고 유연한 형체가 벨줄을 타고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밧줄처럼 기괴하게 요동치며 침대 머리맡을 향해 하강했다. 순간 홈즈가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며 등불을 켜고 벨줄을 향해 채찍을 휘둘렀다. 보이나 왓슨? 저놈이야. 저게 바로 얼룩진 끈일세. 날카로운 채찍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홈즈의 채찍에 맞은 무언가가 황급히 벨줄을 타고 환기구 너머로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옆방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처절하고도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비명은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온 저택을 뒤흔들었으며 멀리 마을 사람들까지 잠에서 깨울 만큼 처절했다. 우리는 서둘러 옆방인 로일로트 박사의 침실로 달려갔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목격한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의 한 장면이었다. 이미 늦었군. 박사는 자신의 악행에 스스로 대가를 치른 모양이야. 로일로트 박사는 금고 옆 의자에 뻣뻣하게 굳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기괴하게 생긴 노란색 끈이 다리를 틀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끈이 아니라 황갈색 바탕에 검은 반점이 박힌 치명적인 독사인도의 늪살무사였다. 박사는 자신이 길들였다고 믿었던 그 독사에게 이마를 물려 이미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홈즈는 가죽 채찍 끝의 고리를 이용해 뱀의 목을 낚아채어 금고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리고 찰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을 굳게 잠가버렸다. 인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사지 물린 지 10초면 심장이 멈추는 무서운 노밀새 박사는 금고 속에 이놈을 가둬두고 휘파람 소리로 훈련하며 우유를 주워 달랬던 거야. 그는 돈 때문에 의붓딸들을 죽이려 환기구와 가짜 벨줄이라는 기막힌 살인 도구를 고안했지만 결국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신이 빠지고 말았군. 홈즈는 차갑게 식어가는 박사의 시신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나를 향해 나직하게 덧붙였다. 왓슨,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을지도 모르겠네만 내 양심에 조금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군. 악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법이니까. 스토크모런의 낡은 저택 위로 차가운 새벽달이 걸려 있었다. 박사의 비참한 최후를 뒤로하고 베이커가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홈즈는 창밖의 풍경을 묵묵히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사건을 해결했다는 환희 대신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에 대한 깊은 냉소만이 감돌았다. 홈즈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나를 향해 나직하게 말했다. 이복의 왓슨, 폭력은 결국 폭력으로 되돌아오고 악을 꾀하는 자는 자신이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기 마련이라네. 박사는 인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의술 대신 독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결국 그 독이 자신의 심장을 멈추게 했지. 법전은 때로 무력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이토록 정교하게 악인을 옭아매는 법일세. 헬렌 스토너 양은 이제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지만 저택의 어두운 폭도에는 여전히 언니의 비명과 박사의 광기가 눅눅하게 배어있겠지. 나는 홈즈의 옆모습을 보며 정의란 때로 법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 위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에 몸을 맡긴 채 1883년 봄에 그 잔인했던 미스터리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셜록 홈즈의 모험 8번째 에피소드 얼룩끈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밀실의 공포와 소름 끼치는 진실이 여러분의 가슴에 강렬한 전율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수사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기괴한 부상을 입고 찾아온 의뢰인의 숨겨진 비극, 기술자의 엄지손가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